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내 손안의 책방 구독자 여러분, 저물어가는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마다의 온기를 담아 따뜻함을 전하기도 하고 시작과 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하면서 보람차게 2022년을 마무리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이 계속 풀려나오는 상황에서 세계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변화된 돈의 흐름을 알아보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보호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부의 대이동, 지은이는 오건영, 발행은 페이지 투 북스입니다. 찰진 비유와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주는 오건영 저자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꼽는데요. 저자는 세계의 시나리오를 통해 달러와 금 투자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워스트 시나리오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인데요. 이 시나리오에는 너무나 많은 재정 적자로 미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면 전 세계의 성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현금을 챙겨두려는 심리가 강해져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동시에 경기 둔화를 막는 과정에서 미 정부가 달러 현금을 계속해서 풀게 되므로 금 또한 강세가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다. 무제한 양적 완화로 화폐 공급이 너무 크게 늘어나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동반하지 않기에 종이 화폐 가치의 큰 폭 하락을 부른다. 이때는 대안자산으로 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선 두 가지가 디스토피아를 그린 시나리오였다면 세 번째는 긍정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 국면의 시나리오다. 즉,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나리오인데, 여기서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해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면 이머징 국가로의 투자와 전 세계적 성장을 불러오고, 이는 달러 약세와 금 강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저자는 관측한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펼쳐들게 될까? 꼭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변화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일 테다. 그리고 그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달러와 금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돈의 흐름을 읽고 당신만의 투자 전략을 강구하는데 바로 이 책이 통찰력 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의 위치를 알고 현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적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월 FED가 단행한 양적 완화는요, 처음에는 7천억 달러 규모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과 1개월여 만에 2조 달러 가까운 달러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되죠.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의 재개, 불과 몇 달 만에 바뀌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달러가 지난 수년간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유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들었죠. 2.25에서 2.5%까지요.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은 혼자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새 제로 금리에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달러 강세의 첫 번째 원인은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달러는요, 글로벌 안전자산 중 하나입니다. 안전자산은 다른 자산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혼자 가치가 튀어오르는 자산을 말하죠. 이른바 불황을 대비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죠. 위기 시에 달러 가치가 20% 뛰어오른다고 가정해보죠. 가치가 20% 뛴다면 상당한 수익일 수 있지만 다른 자산들도 똑같이 그 정도 오르거나 혹은 더 많이 오른다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달러의 경우는 20% 오를 때 다른 자산들이 20% 하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절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상대 수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이른바 팬데믹이 발생한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아무도 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현금이 향후에는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니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두자라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생각하겠죠. 현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수록 현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수록 투자 자산을 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요. 그럼 지금이라도 더 많은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좋겠죠. 네, 자산시장에서는 우량주, 금, 한국 국채, 미국 국채까지 가릴 것 없는 투매, 이른바 패딕실링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급전직하하게 되고요. 금 가격 역시 무너져 내렸죠. 금이 안전자산이라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상당한 방어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온수당 1,700달러 수준에서 단숨에 1,500달러를 하회하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듯합니다. 그럼 안전자산이 뭔데? 저런 투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웬만한 자산들이 다 무너지니 안전자산인 금도 힘들었던 것 아닌가. 극단적인 상황 몇 가지를 가정하고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반론이 가능할 겁니다. 궁극의 안전자산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자산이 바로 달러화입니다.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FED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장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정말 싫었겠지만 결국 파월 의장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긴장 국면은 이 발언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결국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시그널이 됩니다. 경기 부양의 시그널이자 사실상 시장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준 것이죠. 떼쓰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원하는 선물을 해주었으니 아이가 빵긋 웃지 않았을까요? 네, 긴장의 흐름을 이어가던 글로벌 주식시장이 빠른 반등세로 전환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말을 했죠. 미국 금리 인상은 시중달러 유동성 공급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이어져온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 가장 크게 눌렸던 자산이 바로 금이었죠. 그러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럼 그동안 억눌렸던 금이 한풀이에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금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1900년대 초 온수당 20달러로 시작했던 금 가격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통화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온수당 35달러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브레튼 우즈 체제를 거치면서까지 지속되던 온수당 35달러의 국제 금 가격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게 되죠. 이유는 근본이 화폐제의 철폐입니다. 금에 묶여있던 달러를 마음껏 풀어버리게 되었기에 고삐 풀린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0여 년간 전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시작된 1980년대 초 급격한 달러 공급 축소로 실물 경기마저 크게 위축이 되었죠. 이와 함께 화려한 1970년대를 보내던 금 가격은 20년간의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강한 긴축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 경제의 차별적 성장과 함께 찾아온 달러 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달러 강세로 금 가격은 1990년대까지 힘을 쓰지 못했죠. 20년간 저주받았던 금이 다시금 눈을 뜨게 된 계기는 2000년의 IT 버블 붕괴와 2001년의 9.11 테러였답니다. IT 버블 붕괴는 1990년대 미국 경제를 견인하던 핵심 엔진에 크나큰 훼손이 가해졌음을 의미했죠. 그리고 9.11 테러는 미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확실함으로 꺾어버리는 대형 악재였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의 차별적인 성장 추세가 꺾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달러 대신 이완화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들려왔죠. 달러 수요의 감소는 달러 가치의 하락을 그리고 반대로 금 가격의 강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20년간의 수령에 빠져있던 금이 다시금 눈을 뜨게 된 시기였죠. 2019년 들어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FED의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이 나왔고요. 급기야 하반기에는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이유로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됩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공급의 확대는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하죠. 금 강세 요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마찬가지로 극단적 달러 수요의 증가로 인해 금이 잠시 초긴장 상태를 보였지만 이후 시작된 FED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힘입어 금 가격이 2020년 5월 현재 온스당 1,700달러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과거 상황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죠. 실물 화폐로서의 금의 특성에 대해 과거의 국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기에 거의 100년 이상의 역사를 적어보았습니다. 금에 투자하기 전에 우리는 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은 원자재, 귀금속, 그리고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죠. 이 중 원자재, 귀금속으로서의 특성은 실제 금 가격에 그리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보다는 실물 화폐로서의 특성에 주목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실물 화폐로서의 금을 살펴보면서 실물 화폐의 반대자산, 즉 종이 화폐의 대표인 달러 가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달러의 매력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금의 가치가 상승했고 반대로 달러가 곽강을 받는 시기에는 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훨씬 더 크게 증가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빛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역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에 제로금리 장기화 및 양적 완화를 통한 큰 목의 달러 공급 확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달러의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 종이 화폐의 공급이 향후에도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 금이 갖고 있는 실물 화폐로서의 매력은 보다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요? 저는 금의 매력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포트폴리오에 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 역시 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세계 증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금이 최고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에 따르면 달리오 설립자는 이날 링크드인 포스트를 통해 중앙은행들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정책과 관련해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는 투자에 있어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해 금이 훌륭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죠.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이 책의 내용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극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더더욱 이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서도 이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읽어가는 습관을 기르기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이 그런 습관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도 왜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건영 저자 특유의 친절한 설명과 남다른 인사이트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